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리나 잉글리시의 영어 강사 황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8품사의 후반부 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힘내서 5번째 품사 확인해보러 갈까요? 자, 다시 1번부터 8번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바로 확인해볼 품사는요, 바로 부사고요. 이어서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입니다.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하고요. 거의 줄여서 ad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배웠던 형용사일 때 adjective에서 adj까지 써주는 거랑 ad만 써주는 거랑 확인하시고요. 형용사는 거의 근데 a 하나로만 칭하기도 해요. 헷갈릴까봐요. 자, 동사, 형용사 및 다른 부사 등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는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배웠던 게 형용사였잖아요. 자, 형용사였어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배운 게 형용사였습니다. 명사 수식이다. 명사를 수식해 누구예요? 형용사예요. 그런데 형용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흥! 하고 삐진 거예요. 죄송해요. 한번 더 할까요? 흥! 하고 삐진 거예요. 명사만 꾸며주니까 왜 나만 명사 꾸며야 돼? 나도 누군가 꾸며줄 사람 없어? 라고 형용사가 울상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부사예요. 뭐라고요? 부사는 부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여서 꾸며주는 범위가 어때요? 넓어요. 볼까요? 자, 부사가 꾸미는 범위는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등을 꾸며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문장 전체까지 수식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매직월드 수준이죠. 부사는 대단해요. 자, 동사, 형용사 및 다른 부사 등을 꾸며주는 말. 근데 플러스 문장 전체. 자, 그러면요, 형용사는요, 꾸며주는 범위가 명사라면 부사는요,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와 그리고 부사와 동사는 물론이거니와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필기해 두시면 되겠죠? 부사가 꾸며주는 범위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그샘플을 살펴볼게요. His eyes, 그의 눈들은 shined brightly, 빛났다. 어떻게? 밝게. John is late very often. 존은 늦는다. 어떻게? 매우 종종. 이거 often은요,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라고 우리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빈도부사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부사가 가지는 뜻을 볼게요. 일단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자주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부사의 종류가 어떻다? 많다라는 것이죠. 또 문장 속에서의 부사의 위치는요, 부사는 대개 문장 속에서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데요, 몇몇 부사들은 뭐가 있더라? 지정석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지정석이 있더라. 이 지정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몇 가지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후치 수식부사라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후치 수식부사인데요. 후치 수식 부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문법 공부를 하실 때 살짝 나오는 어휘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후치라고 하면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란 뜻입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예요. 분명히 지금 여기 글을 보시면 아무데나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석에 있는 부사도 있다라고 했죠? 자, 후치 수식 부사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충분한이라는 뜻을 가진 enough를 볼 거예요. 자, enough가요, 우리는 형용사, 부사 역할 두 가지를 하는 매직월드인데요. 이때 부사로 쓰였을 때는 무조건 그 위치가 어디더라?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자, 부사는요, 아무데나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사는 되게 문장 속에서 아무데나 넣을 수 있지만 몇몇 부사들은 뭐가 있대요? 지정석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지정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후치 수식 부사라는 예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후치 수식 부사는요, 그 예시로 enough가 있는데요. 그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enough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애예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당연히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의 법칙에 따라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겠지만 부사로 쓰일 때는 어때요? 그 지정석이 바로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치사를 들어가 볼게요. 자,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position이 우리가 전치사를 영어로 했던 거고요. 명사 혹은 대명사 앞에 놓여서 무엇을 뜻해요? 시간, 장소, 방향, 목적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래서 보통 전치라고 하면 시간, 장소, 방향, 목적 네 가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1단어 전치사는요, 뭐 after, on, to, for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치사가 몇 개 모여서 구를 만들어 쓰이기도 해요. 전치사 구는 한 덩어리 취급해 주시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뒤에 나오는 친구들도 같이 꼭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out of, in front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하나로 쓰이는 전치사 구도 있다라 확인해 주시면서 예시를 살짝 볼까요? Call me after school. 그쵸? after 아까 봤죠? 뭐뭐 후에. 그쵸? Call me after school. 시간을 나타내고 있네요. Andrew is reading on the beach. 뭐예요? 앤드루는 해변에서 책을 읽고 있다라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네요. Chris often sends emails to me. 크리스는 종종 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어때요? Often, 그쵸? 빈도입니다. Mom prayed for us. Mom은 pray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Often이 지금 잘못 나왔죠? 네, often은 지금 여기서 빈도입니다. 종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전치사까지 봤으니 우리가 접속사를 볼게요. 접속. 윙, 윙, 이어주는 거예요. 그쵸? 이어주고 붙여주는 걸 우리가 접속이다 하는데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말과 말을 이어줍니다. 무엇을요? 말과 말을 이어준다라는 것을 제가 살짝 어법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절과 절을 이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절 플러스 절이다, 절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절 플러스 절이고요. 말과 말을 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시를 잠깐 보면요. and, but, or, if, because, while, after, before, unless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My job is growing flowers and selling them 이라는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 이름이 잘못됐죠?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고요. 자, my job, 내 일은 뭐 하는 거예요? growing flowers. 꽃을 키우는 거고 and selling them, 파는 거야 라고 지금 and라는 접속사가 와 있습니다. 또 Your baby is crying because she is hungry. 너의 아기가 울어. 왜냐면 그녀가 배고프기 때문이야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감탄사를 확인해보고 우리 팔품사를 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감탄사가 뭘까요? 영어로 excla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느낌표를 영어로 exclamation mark라고 해요. exclamation 쓰시고요. 뒤에다가 마크라고 합니다. exclamation mark. 이게 바로 느낌표예요. 자, 기쁨, 슬픔, 놀람, 아픔 같은 느낌이나 감정을 느낀 바로 그 순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예시로는 정말 쉽게 oh, wow, ouch, oops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탄사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영어의 8가지 품사, 8품사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8품사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각각의 1번부터 8번까지 특징에 따라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복습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번쯤 자신 노트를 보시면서요. 네, 노트를 보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하나씩 예문도 만들어 보세요. 예문 만들어 보는 거 좋습니다. 자, 예문을 만들어 보신 뒤에 그 다음에 A4 용지 빈 장에다가 1부터 8품사까지 쭉 그 정의와 또 내용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암기한 내용들을 가장 잘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빈 종이에 써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빈 종이에 내가 얼만큼 하는지, 잘 이해했는지, 잘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우린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문법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팔품사가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이후 것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날 강의 내용 정리해 주시고 예스북 철저해 주시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